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여러분은 다큐사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큐사인은 한마디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더 이상 종이에 사인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상으로 계약서에 간단하게 서명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계약서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여 전화번호를 새롭게 개통할 때 통신사 대리점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서에 인감을 찍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매우 많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법무팀 등에서 종이로 된 계약서를 일일이 두꺼운 바인더에 넣어서 캐비넷에 보관합니다. 이러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오래된 경우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관리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계약에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도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팬데믹 사태로 미국의 경우 자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많아져서 직장 상사나 거래처 상대방에게 종이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종이계약서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혁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다큐사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다큐사인의 전자계약 시스템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몇 년 전 처음 왔을 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다큐사인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편리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종이계약서가 아닌 이메일로 계약서가 오는데 과장하지 않고 정말 단 몇 번의 클릭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인을 할 필요도 없고 사인도 나를 대신해서 알아서 시스템이 해줍니다. 정말 말 그대로 클릭 몇 번만 하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끝납니다.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쉽게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정말 효력이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날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이메일로 다큐사인 계약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종이계약서에 사인을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손쉽고 빠르게 단 몇 번의 클릭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기 위해 미국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종이로 된 계약서가 아닌 단말기에 터치 몇 번과 사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계약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큐사인 서비스를 한 번 사용하면 너무 편리하여 종이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큐사인을 접한 것이 벌써 수년 전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당장은 아니어도 먼 미래에는 종이계약서가 더 이상 없어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계약서 서비스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큐사인이 향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큐사인은 그 당시에 IPO 전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는 없었는데 2018년 4월 다큐사인은 드디어 나스닥에 주당 29불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은 다큐사인이라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큐사인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3월 초 70불대에서 현재 3배가량 크게 상승하여 240불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온라인 계약서 서비스 시장이 향후 큰 포텐셜이 있는 것인지, 온라인 계약서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다큐사인이 정말 경쟁사들이 뒤따라오기 힘든 확고하고 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도 다큐사인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큐사인은 생각보다 설립된 지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다큐사인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3년 코트 로렌지니, 톰 곤서, 그리고 에릭 램프트라고 하는 3명의 공동 창업자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톰 곤서는 시애틀에 기반을 둔 창업가로 1998년 넷업데이트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CEO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넷업데이트는 돈을 빌려주는 모기지 대출 관련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넷업데이트는 당시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다큐터치라고 불리는 온라인 계약서 관련 특허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톰 곤서는 당시 온라인 계약서 서비스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다른 2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넷업데이트로부터 다큐터치의 특허 관련 부분을 사들여 따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회사가 바로 다큐사인입니다. 다큐사인은 2005년 처음 세일즈를 시작하였으나
사람들의 계약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숨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고전하였으나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이 점차 성장하면서 다큐사인도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2년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90%가 다큐사인을 쓴다고 할 정도로 다큐사인 역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EO는 2017년 취임한 댄 스프링거이며 2017년 다큐사인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100대 클라우드 기업 중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큐사인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장 핵심이 되는 온라인 전자계약서 서비스인 이시그니처 서비스, 두 번째는 다양한 기업 고객들을 위한 기타 부가 서비스들, 그리고 기타 부가 서비스들 중 핵심이 되는 제품들을 뽑아 계약서 관련 원스톱 종합 패키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 번째의 어그리먼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그니처 서비스는 말 그대로 종이 계약서가 아닌 이메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이메일만 알고 있으면 말 그대로 언제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정기구독 형식으로 매달 10불에서 40불 정도의 돈만 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매달 처리해야 하는 계약서의 수가 적다면 매달 10불만 내는 플랜을 사용하면 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명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 계약서의 수가 많다면 좀 더 비싼 플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시그니처 서비스, 즉 전자계약 서비스가 다큐사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이고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이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가 편리한 건 알겠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시장이 정말 클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계약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사업의 모든 면에서 필요합니다. 세일즈, 마케팅, 인사, 대금 지급, IT, 법률, 회사 자재 관리 등 각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 계약서들은 빈번하게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 한 명을 새로 뽑을 때에도 계약서가 필요하고 자재를 구매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때에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약서 시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큐사인이 이야기하는 전세계 전자계약서 시장은 총 25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28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현재 다큐사인이 이 시장에서 약 1빌리언 달러, 즉 1조 1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전히 전체 시장 규모에 대비하여 아주 작은 부분으로,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큐사인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에 다큐사인만 있는 건 아닐 테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도 잘 알고 많이들 사용하는 어도비사는 어도비 사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로 유명한 드랍박스는 헬로 사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수의 온라인 계약서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큐사인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사일까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다큐사인과 경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량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점입니다. 다큐사인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에 맞는 서비스들과 잘 연동될 수 있는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온라인 계약서 서비스 기업 중 이러한 강력한 포괄적인 역량을 지닌 기업은 다큐사인밖에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약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서비스들보다 더 빠르고 쉽고 가격도 저렴하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신뢰도일 것입니다. 내가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계약할 때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보안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어야만 합니다.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법률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계약서 관련하여 개인이든 대기업이든 돈을 조금 아끼려고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공신력 있고 널리 쓰이는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계약서 시장에서도 1위 기업이 점점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고 더 큰 파워를 갖게 됩니다. 즉, 더 많은 고객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더 늘어날수록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큐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큐사인은 온라인 계약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습니다. 다른 수많은 경쟁사들은 마켓시어가 5%에서 6% 미만으로 다들 파편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계약에서의 법적인 신뢰성과 안정성,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기업들이 점점 더
다큐사인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향후 다큐사인의 시장 내 포지션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다큐사인을 이용하는 기업 및 개인 고객 수는 총 82만 2천으로 이 수치는 2013년부터 무려 연평균 41%의 성장률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로 개인 간 접촉이 최소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종이계약서가 아닌 온라인 계약서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폭증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 기업 고객들의 수는 매년 연평균 52%의 성장률로 크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계약 건수도 많고 업셀과 크로스셀, 즉 상향 판매나 교차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다큐사인이 전체 온라인 계약서 시장 중 커버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따라서 앞으로 훨씬 더 큰 성장의 포텐셜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종이로 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실한 것은 미래에는 분명 종이 계약서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다큐사인은 이변이 없는 한 독보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점하며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큐사인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다큐사인의 서비스의 편리성과 안정성은 타 경쟁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타 기업이 이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역시 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다큐사인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20%만 해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큐사인은 빠른 해외 진출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 확장이 본격화되면 독보적인 온라인 계약서 시장의 1위 리더로서의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특히 다큐사인은 다양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계약서 부분에서 더욱더 강력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나 셉, 워크데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선두 IT 업체들이 자사의 시스템을 기업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다큐사인의 계약서 기능을 같이 패키지로 판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경쟁사들이 이러한 다큐사인의 강력한 포지션을 따라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큐사인의 두 번째 서비스는 다양한 기타 부가 서비스인데 이것은 계약서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 연관되어 필요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서명을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때 관련된 서명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계약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계약서 내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내용을 찾아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러한 부가 기능 중 핵심이 되는 서비스들을 엮어서 보다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다큐사인 어그리먼트 클라우드라는 신사업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름은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쉬운 컨셉입니다. 기업에서 계약서 관련 업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만 이를 위해서 먼저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고 리뷰하고 고치고 프린트해서 상대방에게 보내고 스캔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서 주고받고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들은 일일이 기록해놨다가 갱신해야 하는 등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일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큐사인 어그리먼트 클라우드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온라인상에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계약서 관련 종합 패키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약서 사인의 앞단계와 뒷단계를 모두 디지털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기업 고객들이 계약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세일즈나 마케팅, IT 관련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큐사인은 현재로서는 이를 모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큐사인은 이 온라인 계약서 사인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부가 영역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역시 25빌리언 달러로 이 시장까지 선점하여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기업들의 데이터나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상에서 보다 빠르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꾸어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제공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속에 계약서 관련 내용 역시 미래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큐사인의 어그리먼트 클라우드가 계약 관련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다큐사인은 현재 1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향후 5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다큐사인의 독보적인 시장 내 선두 위치와 지속적인 서비스의 혁신 속도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큐사인은 처음에는 핵심 서비스인 이시그니처, 즉 온라인 계약서를 통해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어그리먼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업셀과 크로스셀을 활발하게 하고,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매출이 381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나 작년에는 973밀리언 달러로 약 1조 원 규모로 지난 4년 동안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 성장에 포커스하고 있어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작년의 경우 영업 손실이 193밀리언 달러로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온라인 계약서 서비스가 크게 각광을 받아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무려 46%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현금성 자산 역시 올해 3분기 현재 374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4천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에는 4분기 실적 예상치와 더불어 올해 전체 실적 예상치를 발표하였는데 약 1.43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다큐사인에 대한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치는 274.92불로 현재 가격대인 240불대보다 약 21% 높은 수준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25불로 현재 가격대보다는 약 44% 높은 수준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보유,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입니다. 시가총액은 42빌리언 달러, 약 45조 원 규모로 스퀘어가 시가총액이 100조 원, 줌의 경우 시가총액이 약 120조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회사보다는 시가총액은 작은 상황입니다.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인 PS 레이시오는 약 31.95배로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슬랙 등보다는 꽤 높은 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큐사인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다른 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해서 3배 이상 오른 후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큐사인의 주가가 향후 조정을 더 많이 받거나 빠지게 된다면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사라지고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다큐사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